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구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어제는 제가, 본업을 좀 하느라고 영상을 못 찍었고요. 오늘은, 내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왔습니다. 지금 한올의 분위기가 사실 많이,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예. 뭐 월요일에 하락을 할지 오를지 뭐 횡보를 할지 셋 중 하나겠죠. 그죠? 예, 이거를 뭐 맞추려고 하진 않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뭔가 예측을 하지는 않을 건데, 물론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정도까지는 얘기는 하지만 예측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측은 거의 없고,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 보시면 제 영상은 차트가 아예 없어요. 예, 있다면 거의 뭐, 지금 한 3번, 4번 보여드렸나요? 차트를. 뭐, 다른 회사 차트들인지, 뭐. 아무튼 그런 주가 추이에 대한 내용의 유튜브를 녹화를 할 때는 차트를 켜놓은 적은 있지만, 제 유튜브엔 차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뭐, 이렇게 우리나라 바이오, 뭐라 그러죠? 커버리지를 하는 전문가분들은 뭐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지도 않지만, 대부분 개인 유튜버들 보시면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밑이나 뭐 계좌번호 같은 거 써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수익 몇 프로 났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차트부터 딱 메인 화면을 켜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뭐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추세선이다, 막 거래량이다 막 하면서, 그거는 이제 뭐 주가를 예측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큰 틀 안은 이 회사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주가를 예측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 벌을 거였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됐습니다. 네. 오를 때는 매수하면 되고요. 떨어질 때는 공매도하면 되니까요. 그죠? 다 부자 됐겠죠. 근데 그분들도 열심히 유튜브를 찍고 돈을 벌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성공하신 분들이면 굳이 내가 힘들게 유튜브를 뭐하러 찍겠어요. 그죠? 뭐 물론 뭐 도의적으로 아니면 선의의 마음에서 이런 방법 너무 좋다, 한번 이런 방법이면 무조건 성공하는데 사람들은 왜 모르지? 알려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상에 차트 투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만약에 전문가랍시고 차트 분석만 몇 년을 했다, 또는 뭐 전화 받으실 때도 투자업계에 몇 년 있었다, 내가 전문가다, 나한테 돈을 맡겨라, 또는 나의 리딩에 따라라, 내가 주식 투자만 30년 했다, 전문가다, 수익이 얼마가 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라는 거 말하는 거 다 사기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수익이 그렇게 나셨는지, 뭐 30년 하셨을 수 있죠. 30년 했는데 차트만 보신 분이다, 100%, 99.9%도 아닙니다. 100% 회원 모집을 한다는 건 그걸로 돈을 번다는 거지 주식으로 돈 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혹된 말들을 이 말 저 말 다 섞어가면서 30년 동안 그 일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멘트들을 해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돈을 버는 거지, 절대 그분들의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 추이를 보니까 나이대가 20, 30대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비율이 조금 적고요. 30대, 40대, 많게는 50대 선배님들까지, 60대까지도 계신데 60대까지는 조금 적으신 것 같고, 아무튼 3, 4, 50대가 대부분인데, 대부분 3, 4, 50대라고 하면 뭐 물론 한 가정의 가장이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자리를 잡고 열심히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이 마련이 돼서 여유롭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한 40대 분들은 이제 자산이 쌓여가는 시기이실 것 같고요. 50대 분들은 이제 자산이 쌓여서 이제 나갈 돈이 많아지는 시기라고도 할까요? 아니면 뭐 자산을 더 쌓으실 수 있는 분들은, 능력 있으신 분들은 더 하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그렇게 급한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면 그런데 혹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의 말이 차트 보고 말하는 거 보면 믿게끔 되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다 무슨 차트를 켜놔도 어떻게 해서든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뭐 맞으나 틀리나 본인 책임이니까 난 책임 없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해서 특히나 50대 선배님들은 시간이 없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이 정도인데 더 불려야겠다. 빨리 불어나는 법 없냐 하면서 그런 방송에 찾아다니시게 되고 간절함에 이끌려서 큰 돈을 한 번에 넣게 되시고 그래서 뭐 한두 번은 따실 수 있지만 그 한두 번에 따는 게 오히려 더 독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는데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한 3천만 원 땄다. 그게 저한테는 더 독약일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3천을 넣으시게 될 거고요. 다행히 또 따면은 뭐 또 한 번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다가는 결국은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현명한 투자자분들이시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아무튼 그렇게 차트 보고 분석하는 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런 호재 때문에 이렇게 오를 거고요. 뭐 다음 종목입니다 하면서 종목을 막 수십 개 분석을 해준다는 둥 아니면 차트만 켜놓고 뭐 재료 잠깐 얘기해주고 뭐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런 재료가 있어서 올랐는데 앞으로 뭐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고 나중엔 더 우상향할 거다. 지지선을 지키고 있다. 뭐 거래량이 줄지 않고 있다. 뭐 이러면서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맞춰서 평생 주식을 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런 내용에 속지 마시고요. 주가 예측하려고 차트 켜놓으신 분들은 다 사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누구는 차트 잘 맞추던데요? 누구는 잘해요. 뭐 10번 하면 9번 맞아요. 9번 맞는 것만 방송에 올리면 저도 9번 맞게끔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거 유의해 주시고요. 일단은 오늘 제목은 글로벌 빅파마에겐 이젠 시간이 없다라는 걸로 올렸는데 최근 M&A 분위기가 좀 화랑입니다. 그래서 한올도 M&A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한올이 M&A 된다는 건 아니고 뭐 파트너사인 이미노반트가 이제 M&A 매물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M&A 얘기가 뗄래야 뗄 수 없어서 지금 오늘 영상 제목으로 좀 올리게 됐고요. 지난번 댓글들만 좀 간단히 보고 갈게요. 뭐 질문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청원참여님 7,500원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 남겨드린 것 때문에 계속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꾸준히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힘 받아서 열심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맨님은 며칠 전 폭락한 날에 패닉 손절을 하신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셨다는데 평단만 올라갔다. 괜찮습니다. 뭐 처음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따시면 다행인데 따도 얼마 안 해요. 이게 그 뭐 5만 원일 때 팔고 4만 5천 원일 때 다시 사고 그 다음에 6만 원일 때 팔고 뭐 5만 5천 원일 때 다시 사고 이렇게 계속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딴다고 해서 내 자산이 엄청 빨리 불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 자산이 엄청 빨리 불어나진 않고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요. 오히려 내가 바닥이라고 이쯤 되면 올라가겠다고 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수익 난 것들 다 손절일 수도 있고 아니 손해가 더 날 수도 있고 그럼 평단은 올라가 있어서 그 사람들 다 평단 효과가 있잖아요. 내 평단이 높아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꼴을 더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손절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나중에 결국은 많이 못 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한 종목으로 하시는 건 좀 이게 습관이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매도할 이유, 내 철학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난 50%만 먹으면 매도하겠다라는 철학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뭐 한올만이 답은 아니니까요. 다른 종목들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매도 철학 없이 이쯤 되면 많이 올랐겠지 하고 팔고 이쯤 되면 많이 떨어졌겠지 하고 사고 하는 것들 자체가 내가 가격을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주식 가격을 맞춰보겠다라고 나는 예언가가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가가 되어보겠다. 예언가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내일 당장에 한올이 오를지 안 오를지 횡보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쯤은 많이 올랐을 거다 하고 뭐 이득을 보고 이쯤은 떨어졌을 거다 하고 다시 사는 게 그거는 이제 나도 모르게 가격을 맞춰보겠다라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니니까 최대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래시맨님 너무 후회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다시 다잡으시고 철학을 챙겨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ABL 바이오 덕 본 것도 있죠. 진백님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랬죠. 강선영님께서는 제 방송이 기다려지신다. 뭐 바이오주 반도체 조선 수급이 모를 때 그 포모를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요즘 잘 듣고 있다. 뭐 코드가 남친을 맞는 느낌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공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활력을 드렸다니까 더 감사드리네요. 그리고 박땡현님 또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박땡현님도 상당히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쭉 저희랑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예, 저는 한올 주주로서 여러분들도 다 주주시잖아요. 예, 주주분들을 놔두고 떠나기에는 뭔가 펀더멘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도 주주로서 꾸준히 남아가고 지분을 꾸준히 모을 생각입니다. 아직은 펀더멘털 변화가 없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와 함께 버틸 수 있어서 좋다고 해피보너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고, 유연성의 투자 철학이 깊게 공감됩니다라고 안땡경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쭌1128님이 한올에게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는 어떻게 명확히 영향이 있을지가 보이는데 대웅제약과의 관계. 대웅제약이 최대 주주잖아요. 그죠? 대웅제약과의 관계는 그런 거죠. 옛날에는 이게 큰 대형 제약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게 좀 리스크였어요. 왜냐하면 그 최대 주주로 있는 대형 제약사의 그 지주사를 갖고 있는 뭐라 그러죠? CEO들이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취득한 대주주들, 뭐 창업주들 이런 분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옛날에는 이게 상속세 때문에 주식 올라가는 게 깨림직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식 올라가질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자손 대대로 주식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세 조금 내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정부 분위기가 전혀 그런 게 아니라서, 그리고 옛날에는 최대 주주가 그렇게 창업주나 뭐 이렇게 대주주들이 다른 한올바이오 파마처럼 이렇게 큰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면 그 주주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주가가 지금 10,000원인데 대주주들은 경영권을 넘김과 동시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분의 전부를 넘기면서 13,000원에 팔고, 본인들 가격은 주주들은 10,000원대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경영자들만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는 주식들,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최근까지도. 근데 이제는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렇게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옛날에 이렇게 대웅제약처럼 큰 회사가 소규모 회사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 회사를 팔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본인들만 비싼 가격에 쏙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상속세 때문에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었다든지 이런 이슈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형 제약사든 대형 주주들이든 이런 바이오텍 회사들을 만약에 한올바이오 파마처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안정적인 호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올바이오 파마도 지금 이뮤노반트와의 이뮤노반트가 하고 있는 임상의 진행에 대한 뭔가 안정성, 그리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 확장성, 이런 것들을 대웅제약도 같이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웅제약 자체에서 뭔가 이 본인들의 지분을 다른 회사로 넘기기에는 시기가 지금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대웅제약 자체가 이런 한올의 지분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대웅제약도 장사를 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주주가 있는 거죠. 예, 주식을 팔 염려가 없는 안정적인 대주주가 있다고 봐도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올바이오 파마가 혹시나 자본 조달 이슈가 생기면 대웅제약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본을 좀 더 쉽게 조달할 수가 있고, 그쵸?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버넌스 때문에 뭔가 거버넌스가 대형 제약사들이 좀 구려서, 대형 회사들이 좀 구려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요즘 분위기는
그렇게 있다고 해도 워낙 주주들의 보호 가치를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옛날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웅제약이나 대웅계열로 있는 회사라 그래서 뭔가 더 리스크가 생기거나 그럴 거는 많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건 같은 주주잖아요.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한올의 한 주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올의 한 주는 똑같은 한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주주에서 한올바이오파마 이사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사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그들에게 뭔가 그 대주주들만이 이득을 위한 뭔가의 사업 구조나 아니면 뭔가의 지분 구조나 그런 것들의 거래가 수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꾸준히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감시도 하고 하면서 해야죠. 예를 들어서 회사애들 다들 감사가 있지만 그 감사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한올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그 ESG 경영에 대해서 되게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오히려 더 대웅제약이라는 대형 제약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자체적으로도 ESG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런 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나 공시를 통해서나 그런 것들을 좀 깊게 보고 이게 정말 소규모 주주들을 위해서 맞게 행동을 하는 건지 회사에서 이사회가 그렇게 경영을 하는 건지 저희도 같이 감시를 하고 회사에 꾸준히 문의도 하고 재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주주총회를 또 하잖아요. 그런 주주총회를 통해서 가서 주주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라는 것도 좀 보여줘야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지금 주주들의 관심이 높구나 하고 이사회나 경영진들이나 다 긴장을 하고 경영을 합니다. 근데 주주총회 땅 했더니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 회사 주주들은 아무도 회사에 관심이 없구나. 그럼 우리 맘대로 해도 되겠네 라고 하고 뭐 그러진 않길 바라야겠지만 그렇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회사를 맘대로 주물락펴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견제로서의 기능을 주주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다 싶은 것들은 목소리도 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주총회 참여를 해서 우리 주주들은 회사를 눈을 부릅뜨게 켜고 쳐다보고 있다. 이거를 좀 어필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 계열로서의 리스크나 뭐 포텐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리스크가 있다, 크게 포텐셜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뭔가 그 대주주가 안정적으로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올 입장에서는 뭐 경영권 리스크에 대한 뭔가 그런 불안성, 뭐 이사회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포텐셜 같은 경우는 제약사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파이프라인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웅이랑 공동해서 공동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올이 자체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투자 파이프라인 확장에는 대웅과 한올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잘 기대가 된다.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파이프라인들 조기에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도 도입을 했었죠. 그죠? 알로플렉스나 뭐 턴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기술을 도입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봤을 때 대웅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게 좀 뭐라 그러죠? 한올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웅과 같이 한다면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야도 넓히고 여러 가지 방면의 질환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 있고 한올바이오파마의 파이프라인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꾸준히 이사회가 잘 회사를 경영을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 회사의 경영은 CEO가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가 하는 겁니다. 이사회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10명이다.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회가 10명이면 10명이 모여서 경영에 대한 뭔가 루트든 작전이든 뭔가 이런 게 짜서 회사가 잘 굴러가게끔 경영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계약을 딸 때나 어떤 회사에 갈 때나 이사회 10명이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대표이사라는 걸 한 명을 임명을 해서 대표이사가 그걸 대표해서 돌아다니고 도장도 찍고 하는 거지 대표이사가 CEO가 경영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구성이 돼 있는지 감시 기능은 잘 돼 있는지 서로 견제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거버넌스 입장에서 잘 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앞으로도 잘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구정님께서 9381님께서 이분은 두바이에 계신데요. 멀리서 영상을 같이 보는 주주분이시군요. 두바이에 계시는 주주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을 대표로 938 하나님을 대표로 환영합니다. 저희 주주분들도 지금 제 구독자가 1700명이 넘었으니까 1700명 모든 분들이 아마 두바이에서 본업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텐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영상까지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셨고 공부하실 때 뭐 공식 홈페이지나 참고 사이트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팁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제가 깊이 한다고는 좀 모르겠고요. 너무 과찬이신 것 같고 제가 깊이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나름 한올에 좀 주주로서 진심이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뭐 깊이 한다거나 투자 철학은 제가 뭐 이런저런 책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깨달은 게 있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있고 해서 좀 정립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서 뭐 투자 철학도 막 많이 깊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과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식 홈페이지나 사이트들은 그런 거예요. 저는 공식 홈페이지 그러니까 보도자료 같은 거 이제 언론에 뿌리잖아요. 저는 보도자료를 언론에서 안 보고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만 봅니다. 그리고 그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온 내용 위주로만 팩트를 체크를 하려고 하고요. 뭐 뉴스들은 참고 그리고 그 증권사의 레포트나 아니면 우리나라 증권사뿐만 아니라요. 외국의 뭐 이뮤노반트 레포트나 그런 것들 내용은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만 활용을 하지 뭐 목표가나 아니면 이 회사를 매수를 한다 뭐 이런 매수 추천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요. 투자 판단은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믿고 했다가는 얼마 못 갑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넓히는 용도로 리포트를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저희 전자공시 시스템 있잖아요. 다트라고.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산울바이오 파마의 공시들 위주로 팩트 체크를 하고요. 특히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무조건 다 읽어봅니다. 재무구조도 좀 보고요. 현금성 자산이나 아니면 이 회사가 쓸데없이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머지 뭐 뉴스나 찌라시나 토론방이나 뭐 이런 데는 아예 안 가요. 잘. 일부 뉴스들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뉴스 검색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경쟁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한울바이오 파마 이슈들이야 뭐 공식 홈페이지나 분기보고서나 이런 거 보고서들 보면 다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빼고 경쟁사들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그 시장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한울바이오 파마와는 관련은 있지만 한울바이오 파마 이야기가 아닌 그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 것들은 이제 참고를 하고요.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하고 그것도 배경 지식에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뭐 공식 홈페이지나 제가 뭐 참고 사이트들이 뭐가 있다는 보는 거 볼 때마다 달라서 찾다 보면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뭐 어디를 추천해주거나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사이트는 없고요. 공식 홈페이지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오는 그런 공시자료들 위주로 좀 보고요.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보려고 하고 투자 판단은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잡음을 잘 안 섞으려고 하긴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이콜리님께서 뭐 그 가을바람 유튜버님 너무 대단하시죠. 제가 그분 책도 읽었어요. 가을바람 월드라는 분 책을 읽었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은 게 가을바람 월드라는 분이 있는 줄 알고 읽은 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가 너무 궁금해서 뭐지? 하고 이제 도서관 가서 책을 골라보려고 하는데 그 양자 컴퓨터 책이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잡았는데 앞에 이제 저자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유튜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구독자도 많고 이 아이온큐 하나로만 이렇게 유튜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분이시네 하고 이제 책을 읽게 됐는데 그래서 가을바람 월드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도 한올 템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채땡년님 5,000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무적인 부분이요. JWK6833님 재무적인 부분 유상증자 가능성은 제가 뭐 주식은 100%가
있긴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유상증자 가능성이 없어요. 한올은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연구개발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매년 말에 실시하는 그런 감사 같은 거에 이제 세무회계법인에서 그런 걸 받잖아요. 감사 같은 거를. 근데 그런 거를 받을 때 돈이 현금성 자산이 없거나 해서 회사의 존재가 어려워질 때, 그럴 때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재무구조를 이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사채들을 많이 발행을 했는데 사채들을 이제 기한이 마감되면 원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원금을 연구개발하는데 다 써가지고 돈이 없어서 주주 여러분들 돈 좀 주세요 하고라고 손 벌리는 게 유상증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한올바이오파마는 워낙 재무구조가 너무 좋고요. 자본과 부채 비율도 좋고, 그리고 컨트롤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도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도 매출로 다 충당이 되고 있고요. 직원들 월급도 그걸로 다 주고 있고, 영업이익이 약 10억, 15억 정도가 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몇억 수준인 거지 그렇게 뭐 몇백억씩 적자 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유상증자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TED 상업화를 발표를 한다면 TED 상업화 FDA 승인이 나는 순간 마일스톤도 수령을 또 하고, 그때부터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유상증자보다는 나중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또 할지 모르겠어요. 현금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럴 거 아니면은 지금 유상증자가 결정할 때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뭔가 파이프라인을 엄청 큰 걸 들여야 된다. 그럼 지금 당장에 현금은 많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해야겠지만,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이뮤노반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상황은 없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거의 지금 논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 유저 Q7H9G님께서 에이빌바이오 3만원 초반에만 팔아서 20% 수익 실현하고 좋아하셨었다. 근데 너무 올랐다. 그 다음에 바이오부터 다시 공부하신 게 가장 크게 담은 게 한올이시다.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 방송도 시간이 없을 땐 차에서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신다고. 아니, 너무 감사하네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라디오에서 들을 만큼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 과거에 투자했던 것들 조금 올랐다고 팔고 조금 올랐다고 팔고 하면서 좋아했는데, 옛날에 제가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를 코로나 때 6,000원인가 5,000원인가 샀거든요. 근데 10,000원에 팔았어요. 너무 잘 팔았잖아요. 2배 거의 가까이 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10몇만 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주식이 안 파는 기술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도 그때 느껴서, 한참 전 얘기입니다. 안 파는 기술이구나 하는 게 거기서도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네, 아무튼 댓글 다 읽어봤고요. 답변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찍을 내용은 빅팜에겐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M&A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는 아니고 과거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 빅파마들은 지금 특허 만료 기간이 남은 약물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특허가 거의 다 끝나간다. 특허가 거의 끝나간다는 거는 뭐냐면, 시장에 이제 그 약과 같은 원리의 약을 복제하는 약, 바이오시밀러라 그러잖아요. 알약은 제네릭이라고 하잖아요.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 합성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이 특허가 끝나면, 그런 약들이 이제 복제약들이 풀리면 이제 사람들이 비싼 원가, 비싼 약인 원래 그 근본 약은 안 쓰고 원조 약은 안 쓰고 이제 복제약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많이 하락을 하고요. 가격도 엄청 떨어지겠죠. 복제약 가격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원조 약들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잘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매출이 엄청 급감을 합니다. 급감. 만약에 어떤 글로벌 빅파마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메가버스터 약물이 딱 하나로만 먹고 사는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특허가 다 만료돼 간다. 그러면 그 회사는 이제 주주들은 비상입니다. 비상. 왜냐하면 뭐 10조, 20조 벌다가 그 다음에부터, 특허가 만료된 그 다음에부터 막 10조, 5조, 1조 막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곤두박질 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제약에 대한 등장은 빅파마들에겐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런 본인들의 블록버스터 약품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약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은 당장에 상업화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약물 중에 시장성도 크고 상업성도 뛰어나고 환자군들도 많고 약도 잘 들고 유효성도 있고 그런 회사들을 찾아내기 바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임상하는데 한 10년 남았다. 그러기에는 빅파마들의 특허가 너무 빨리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특허가 끝나고 나머지 임상 기간까지 다 거치고 다시 상업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에 대한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없이 최대한 빨리 상업화를 할 수 있고 기술력도 좋고 시장성도 큰 그런 약품들을 계속 M&A를 하려고 지금 바이오 시장 분위기는 화랑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금리 동결기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살짝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엊그제 또 나온 얘기는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금리 인하 어렵다라는 12월 달에 동결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함으로부터 주가는 반영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금리가 올라갔을 때 바이오텍 회사들 주가들이 다 곤두박질 쳤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너무 싸진 거죠. 좋은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많이 싸졌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두둑한 글로벌 빅바이오 회사들은 너무 기회죠. 그래서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몸값이 올라가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살 때 돈을 더 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사를 지금 놓치면 다른 회사한테 뺏기면 우리의 특허 만료기간에 따른 방어 전략 다른 제품으로의 매출 대체 전략이 먹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약물들을 찾기가 바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다 뭐다 하는 것들이 지금 핫한 게 비만은 환자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임상 진행하는데 그렇게 환자 모집하는데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비싸게 사가서 시장성도 크고 막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만 치료제 하나가 다른 여러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회사들이 목을 걸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M&A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임상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상업화를 얼른 할 수 있고 효과도 뛰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약물들을 지금 빅파마들은 다 M&A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뮤노반트가 제 생각에는 주주라 그런지 딱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TED 상업화 남았잖아요. 그죠? TED 상업화에 대한 이슈가 지금 살아있고 빠르면 올해 12월 달 주주총회 할 때 아마 상업화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느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업화를 안 한다. 그래버리면 이제 그 다음 IMV-D140의 그레이브스병이나 아니면 류마티스, 내년에 공개된 류마티스나 루푸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그레이브스병이다 아니면 중증근무력증이다 아니면 쇼그렌 증후군이다 아니면 류마티스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임상 3상 단계에 가까운 등록 임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상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 3년 안에 다 쇼부를 볼 수 있는 쇼부는 일본 말인데 죄송합니다. 2, 3년 안에 다 결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M&A 하기가 너무 좋고요. 그 시장성 자체가 워낙 커요. 이 FcRn 시장 자체가 아제넥스 시가총액이 지금 80조를 넘어갔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앞으로 이 회사는 돈을 잘 벌 거다라는 걸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장성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드 상업화까지 돼버리면 당장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하나를 가져오는 거고 TED 질환도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겁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을 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약물을 지금 당장에 가지고 올 수 있고 내후년부터 상업화를 할 수 있는 2027년부터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훗날 류마티스다 중증근무력증이다 쇼그렌 증후군이다 루푸스다 CIDP다 지금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매년 이렇게 승인의 가능성이 높은 약물들을 또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에게는 지금 이뮤노반트를 매수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 주가도 떨어져 있죠.
내년부터 3상 발표 이후에 상업화를 신청을 할 약물 TED, 바토클리맙이 있죠. 그 다음 해부터는 뭐 내년에 류마티스도 그 아이메로프루바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27년에는 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또 나오기도 하고, 가장 기대가 되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레이브스병 시장만 하더라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퍼스트 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한 60-70% 이상은 다 잠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장성이 있는 약물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가가 떨어졌을 때지, 내년엔 주가가 더 오를 거란 말이에요. 류마티스든 뭐 루푸스든 바토클리맙, TED, 상업화든 아니면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아이메로프루바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도 점차 이제 2027년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이뮤노반트 주가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지금 설정이 돼 있을 거고, 그럼 그때 그 가격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 회사 가치가 너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도 지금 M&A를 당하기에 딱 좋고, 왜냐하면 지금 기대감도 높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게 만약에 M&A 지금 안 하고 늦어진다면 이제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나올 때쯤 M&A를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만약에 M&A를 안 하고 있으면 현금 흐름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뮤노반트가. 로이반트에서 아무리 유상증자를 하고 막 때려도 현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하나에만 현금을 투입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M&A 하기엔 딱 좋은 회사 분위기인 것 같다. 뭐 물론 제가 주주라서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M&A 할 때는 되긴 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눈독을 들이기에도 딱 좋은 주가 시장 가치 상황이고, 왜냐면 경쟁사 아제넥스가 약을 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만 환자 수는 많지는 않거든요. 투여 환자 수는 많지 않은데 약값이 좀 비싸서, 그리고 효과도 좋아서 지금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80조 원 이상을 받고 있고, 근데 이뮤노반트는 아제넥스보다 효능도 좋고 뭐 편의성 면에서도 좋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뮤노반트 약물은 이제 아이메로프루바트가 펜형 주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샤프처럼 똑딱하면 이제 자동으로 주사가 주입이 되는 그런 펜형 주사기인데, 아제넥스 주사기는 내가 이렇게 주사바늘을 꾹 눌러가지고 그 옛날 주사기처럼 수동으로 그렇게 눌러서 주사를 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편의성 면에도 둘 다 뭐 집에서 자가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차이는 없지만 투여 방식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도 뛰어나고요. 이뮤노반트가 데이터도 훨씬 뛰어나고 IgG 감소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데이터도 뛰어나고, 그리고 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성이 있잖아요. 아제넥스는 용량이 단일 용량이라서 선택이 안 되고요. 이뮤노반트는 저용량과 고용량 두 가지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용량을 선택해서 환자들에게 투약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6조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쟁사는 80조 원, 이뮤노반트는 여러 가지 장점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6조 원. 그 차이는 약을 FDA 승인을 받고 시장에 출시를 안 했냐의 차이거든요. 매출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출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시가총액 간다는 얘기죠. 그죠? 매출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시가총액 간다는 얘기면, 상업화는 뭐 테드든 아니면 류마티스든 아니면 그레이브스든 언젠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가총액을 점점 따라잡게 되겠죠. 그렇게 따라잡기 전에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는 인수를 해서 본인들이 그 회사의 가치를 더 키워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M&A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그래서 특허권 방어도 하고, 지금 이뮤노반트 특허는 2043년까지 보호가 되거든요. 지금 2025년이니까 앞으로 18년 남았어요. 내년이 더 17년 남습니다. 근데 그 특허 기간 연장까지 하면 약 2년 정도 연장이 된다 그러면 거의 19년, 20년 특허가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에서도 지금 인수를 해가면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시장을 점유할 수 있고 엄청난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약물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에겐 이제 시간이 없다. 최근에 이제 D&D 파마텍과 파트너인 메세라,
아까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파이자랑 인수합병 그 금액 대결이 붙었잖아요. 그만큼 두 회사가 너무 급하고요, 지금. 돈을 그렇게 싸다 바쳐서 뭔가를 사와야 될 정도로 특허 만료 기간이나 아니면 그런 그 비만 치료제라는 특화된 그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방어적인 파이프라인을 좀 더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건 회사들이 다 지금 마음이 급하다는 겁니다.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도 지금 일라이릴리한테 비만 치료제가 밀리면서 노보노디스크도 상당히 지금 뭔가 파이프라인을 어디선가 구해 와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파마들의 분위기가 지금 어디서든 파이프라인이 좋은 게 있으면 돈을 싸다 바쳐서라도 사오려고 하는 분위기다 생각이 들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뭐 룬드백 오늘 같은데 그 에이프릴 바이오 파트너사 룬드백이 어떤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회사 그 당사 그 인수합병을 당하는 회사가 원래 다른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팔려고 그랬는데 그 회사보다 더 웃돈을 얹어서 룬드백이 사가겠다라고 또 M&A 이슈가 붙었습니다. 그 말은 다들 빅파마들이든 뭐든 회사들의 가치가 지금 많이 싸져 있고, 그래서 웃돈 주고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M&A를 진행을 하려고 자꾸 경쟁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말까지 됐을 때 12월 말까지 가면 M&A 분위기가 상당할 것 같고, 특히 제일 포텐이 터질 때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있는 내년 1월 달에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는 이 M&A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뮤노반트도 사실 빠진 건 아니다. 최근에 49,600원까지 주가를 찍고 하노리 밑으로 떨어진 게 이제 M&A 이슈에 대한 거품이 쑥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M&A 이슈가 그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샀던 사모펀드들이 주가를 다 끌어올렸다가 사모펀드들이 주가를 다 팔면서 거품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펀드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래서 M&A가 될 거고, 사모펀드들이 주가를 뺐다 그래서 M&A가 안 될 거냐? 사모펀드 마음에 따라 M&A가 되고 안 되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했던 것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M&A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지금 사놓으면 사람들이 M&A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거고, M&A 소식 있으면 추가로 먹고 더 갭상승을 할 테니까 추가로 더 먹고, 안 나오면 팔지 뭐, 조금 수익 실현하고 팔지 뭐 하면서 이제 사모펀드들이 한 번에 쑥 팔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주가 10%가 빠졌는데, 그 주가와는 상관없이 M&A에 대한 이슈가 죽은 건 아닙니다.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나 M&A에 대한 언급은 공개적으로 한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한 바가 없어서, 근데 영국이었나요? 그때 찌라시 돈 데가 그 유럽 어디 증권사 찌라시는 돌았고, 그럼 없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디선가 말이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이뮤노반트에서 로이반트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 M&A 지금은 생각 없다 했으면 거품 빠진 게 맞죠. 하지만 그런 얘기도 안 했고요. 뭐 얘기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내용이 아니고서는 저는 따로 판단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주주총회를 할 때, 인베스터 데이를 할 때 M&A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지 그건 또 지켜봐야겠죠. 그죠? 분명 인베스터 데이 때 M&A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한다 안 한다는 나올 것 나오지 않을까요? 네, 주주들이 너무 궁금해한 상황이고 주식도 그만큼 올라가 있고 하는데, 로이반트 인베스터 데이 때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기에는 시장에 의문만 남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안 한다고 봐야 된다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뭐 지켜봐야겠죠. 그때도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게 M&A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베스터 데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시장 가치에 대한 확장 아니면 막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났는데 12월 말쯤에 그러면 우리 M&A 할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게, 글로벌 빅파마에서 가격만 좋게 제시해버리면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가격이면 팔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게 M&A 이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떠나 있다가 타이밍 보고 들어가야지. 주가 차트 보고 최근 단기 바닥 찍은 거 39,000원 밑이었나요? 39,000원쯤 되면 다시 사야지 라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는 버스 한 대 놓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저는 머물러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빅파마 M&A에 대한 거품이 한올바이오파마 주가에서 한번 꼈다가 빠지긴 했지만 내용 자체가 빠진 건 아니고 저는 주가만 빠졌다. 주가만 빠졌었다. 그래서 M&A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생각 다르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서 공유를 좀 더 해주시고요.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도와주셔도 됩니다. 요즘 분위기, 한올바이오파마 분위기를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좀 뭐 이렇게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착각을 하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10%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반등하나 보네. 이거 다시 5만원 가나 보네 하고 이제 한번 착각하기가 너무 좋은 시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느리게 올라가고 많은 기회를 주고요. 천천히 가고 올라갔다가도 떨어지고 떨어졌다가도 올라가고 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물론 내일도 오를 수 있지만 내일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이 세상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고 투자를 하긴 너무 어렵고요. 거래량 보고 차트 아무리 봐도 눈 빠지게 봐도 내일 뭔 이슈 하나 터지면 떨어질 것 같고요. 뭐 오를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홀짝 게임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꾸준함이 이깁니다.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고 뭐 꼭 한올바이오파마가 아니더라도요. 꼭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고 그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고 시장보다는 그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잡음들은 잠시 접어두시고 뭐 요즘에 금리 동결이다 뭐 이것저것 내용이 많잖아요. AI 거품이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본인 회사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그 단기적인 주가 상승과 하락 인간의 탐욕과 공포에 대한 주가의 그 추세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회사의 펀더멘털에 따라 주가는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펀더멘털에 좀 집중을 하시고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에 집중하셔서 투자를 하시기에는 너무 홀짝 게임이다. 그거는 이제 도박이다, 도박.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잘 맞추진 못해요. 맞추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수십 개의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해보고 계속 의심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제가 뭔가 맞춘 게 있으면 운 좋게 그냥 그 중에 하나 맞은 거지 제가 이거 맞춥니다. 이거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빅바이오텍 얘기를 했는데 빅바이오 업체들이 M&A를 할까 안 할까? 저는 할 것 같긴 합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지. 합니다. 이건 무조건 할 거예요.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가 뭘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저런 상황이어서 이뮤노반트가 M&A 할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주말 몇 시간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월요일장 꼭 좋은 빨간색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이고 다 하트 눌러드리는 게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한마디도 저에겐 너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꼭꼭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주주분들 되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계시면 넋구리 유튜브 영상 추천해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게끔 해주시고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금융치료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슈퍼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이고 받으면 더 열심히 하는 넋구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슈퍼땡스 언제든지 후원해주시면 언제든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